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저녁이고요.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요, 지수와 유로 FX, 그리고 개장에 대한 뉴스까지 함께 좀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자, 그리고 2부에서는 크루드오일과 골드, 그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 내용까지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여전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실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내역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또 흐름 어떻게 변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개장 전부터 상승 흐름 이어갔는데 개장 이후에도 상승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더욱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2748선까지 돌파하면서 0.48%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0.50%가 넘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네요. 7123.25포인트 선으로 0.53%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는 다시 눌림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17280달러 선으로 0.51%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엔 1,300달러와 1,300달러 초반대에서 공방 벌였는데 다시 한번 1,300달러가 이탈이 되면서 1,299.7달러 선 0.13%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에 65.85달러까지 올라가면서 0.23%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 시장의 흐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같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고, 유로 FX도 다시 눌렸다가 위쪽으로 가는 추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도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1부에서도 많은 질문들 주셨고, 현재 부근에서도 계속해서 실시간 질문들 접수해 주시고 계시는데, 자, 먼저 문자 상담 먼저 좀 도와드리고, 이어서 크루드오일과 골드에 대한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접수해주신 상담인데요. 끝자리 7008님 보내주신 문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재님의 아침 방송, 그리고 신세계까지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국내 선물을 3계약 매수 중인데, 내일장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아침 시간에 선재 마스터님 시험 방송을 통해서도, 개장 방송을 통해서도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 모든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선물 지수에 대해서는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상승 쪽으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 자, 일단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이 3계약에 대해서 개수 쪽으로 끌고 가도 좋을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이지만 일단 마스터님 내일장에 대해서는 국내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내일장이 어려워서 물어보신 거죠? 네, 그러시겠죠. 네. 자, 그냥 우리 했던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아래 구간 급락 있는 다음에 얘네들 312지수 안착하는지에 주목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일봉상에서 얘네들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치 315지수까지 열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올청 들어가지 않고요. 우선은
농부분들은 분할되기, 익절한 애들 분할되기 하고 얘네들 끌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우선은 얘네들 일봉상이나 분봉상이나 굉장히 강력한 저항권들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3 이상을 찍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2 초반 지수하고 315 지수를 목표로 끌고 간다. 그래서 오늘은 315를 맞고 보합 본다.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근데 얘네들 채널을 못 깨기 때문에 신규가 굳이 1% 이상 먹을 생각으로 얘네들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뭐 단타에 대한 구조만 드렸고요. 뭐 이렇습니다. 우리가 얘네들 끌고 가는 거 뭐 전체 인원이 끌고 가는 거 아니겠죠. 그 중에 뭐 한 5%도 안 되는 인원이 끌고 가보려고 하고 있는 건데 대다수의 최소 물량으로 줄인 상태고요. 매수 오늘까지 마감을 한 상태고요. 최소 물량 혹은 무포 관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하고 다음 주 저희가 휴장이 있죠. 그 요행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은 실제적으로 보이는 그림은 315 지수 윗자리는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이 아래 구간에서 끌고 올 때. 그 다음에 추세 저항이 강력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지수는 강한데 특히 우리 시황은 더 오히려 좋아도 되는 시황인데 그 시황,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북미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볼 때부터 급락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309지수, 10지수 다시 눌리게 된다면 얘네들은 다시 배팅을 들어가면 굉장히 좋겠죠. 이미 보합권에 들어선 게 보였기 때문에. 하지만 자리값으로는 315지수가 이미 매도 눌림 자리입니다. 매도를 많이 못 보더라도 얘네들 전체 혼조세 보기에는 매수의 차익 매물이 오늘처럼 나오기 좋은 구간들이죠. 자, 우선 우리가 보는 숫자는 326까지의 가능성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아직 소설입니다.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오늘 딱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장 시작하면서부터 정확하게 사실은 95 매도를 드렸었죠. 315 저항을 하고 95를 치자, 9095를 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뭐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얘네들 보합만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추세를 지키는 그림이라서 매도를 약수익 익절을 마무리 지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얘네들을 왜 갖고 있냐? 제가 볼 땐 내일까지 혼조세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차라리 얘네들 돌파를 보려면 매수는 갭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얘네들 매물대에서 여기서 싸워서 굳이 이걸 이겨낼 필요가 없죠. 만약에 개인들이 내일 오전 중에 뭐 3천억, 2천억이 매도로 먼저 배팅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매수에 대한 손절이 여기서 나가준다. 그러면 아쉽게 얘네들이 급등이 있을 수 있는 요행을 바랄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얘네들은 아마 휴장이 있기 때문에 걔를 갭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얘네들 물량들을 끌고 가시려면 시청자분이 저랑 같이 하신 분이라면 분명히 한 계약에서 두 계약은 이미 익절을 오늘 하신 게 맞고 야장에서도 똑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익절한 물량을 아래에서 다시 분할되게 하고요. 신규들은 우리가 312 중반 지수에서 배팅이 들어간 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313에서 15 사이에 익절한 물량들은 310에 분할되게 한 게 원칙입니다. 그것도 익절 물량의 절반만. 그래서 얘네들 요행을 바라는 그림들이지 뭐 뻔히 보이면 아시는 것처럼 수렴 구간에서 빠져서 걔네들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너는 매도 안 치고 그걸 최소 물량으로 들고 있냐? 얘네들 가기 전에는 원래 얘가 수렴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지키는 구조였죠. 그래서 얘네들을 312 초반 정확하게 저희가 312.30이라 그랬죠. 아래서. 걔네들 넘어가서 지지하고 얘네들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은 처음 수렴 구간에 있었던 구간을 다시 안착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매도가 일단락 지었다 해서 315까지 열려있다 해서 얘네를 테스트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관망 혹은 추가적인 돌파 여부에 대한 걸 며칠 동안 참는 거죠. 언제까지요? 북미 협상 전까지. 걔네들 전까지 수익을 담보로 해서 홀딩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전 물량을 들고 있는 거는 사실 현명하지는 않죠.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일부 야장에서라도 익절을 한두 계약을 하시고 분할되기를 하시고 요행처럼 휴일 다음 날에
갭에 대한 움직임들을 노리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걔네가 눌렸을 때는 다시 단가를 맞춰서 지금의 수익을 보존시키는 게 맞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여기서 뭐 돌파가 있다 없다 그걸 미리 결정이 났으면 얘네들은 오늘 종가에서 이미 돌파 안착을 하지 야간장에서 건드리거나 야간장에서 밀리는 싸움 하지 않습니다. 그림상에서 이미 시장이 느낀 것처럼 중심에 들어가는 걸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고 그렇다면 310지수 분할 대응에 지금은 물량이 최소 한 계약 정도, 3계약이라 하시면 최소한 한 계약 정도는 줄이시는 게 맞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는 그림까지 정확하게 오늘 흔들림이나 움직임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단타는 이 윗구간에서 시도를 하실 수 있더라도 그거는 짧은 손절에 짧은 입절을 가져낼 수 있고 거기서 결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서 밀려버리면 어차피 밀린 상태에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하단부 지지력을 버틸 생각을 하고 분할을 대기하시고 얘네들 북미 협상 좋은 결과가 나기 전까지 끌고 가시라. 그 내용은 사인 같은 건 하지 않겠다 그랬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사인들을 보내줬습니다. 대표들이.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은 긍정적인 협상을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우선은 저희가 이 윗구간에서 다시 테스트를 저번에 노리다가 실패했던 구간들 있죠. 326지수입니다. 얘네들 돌파를 하게 되면 얘네들 추가적으로 320지수까지 보고 돌파를 하게 되면 326지수를 보려고 그랬죠. 근데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을 해서 갭으로 빠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추세가. 그러면 그 자리까지의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326까지를. 그래서 보합권 상단부를 테스트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긍정적인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좋을 건지 안 좋을 건지도 의견 분분합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지수에는 악재가 해소되는 만큼 다시금 보합권 상단부를 노리는 가능성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게 주간장에서 힘이 없이 이렇게 싸울 때는 갭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희망을 갖고 걔네들 분할 대응에 단가 맞추는 리스크 전략을 세워가면서 끌고 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국내선물 3계약을 매수 중에 있으신데 일단 물량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도와드렸어요. 310지수의 물량 정리를 일단은 좀 한두 계약 정도 하신 이후에 좀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인데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 1부에서 함께 좀 보여드린 부분입니다만 일단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에 $65 후반대까지 같이 올라갔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후반대에서 이탈이 되면서 지금은 65.50도 깨졌고요. 65.49달러 선에서 움직이면서 다시 하락 전환이 빠르게 이어가는 상황인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크루드오일 모두 만장일치로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도 원유 재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도와드렸어요. 일단 원유 재고가 좀 감소는 했지만 정제유 휘발유 쪽에서는 재고가 증가가 됐고 그리고 미국의 생산량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는 그런 시황이기 때문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하방 쪽으로의 시황적인 부분도 계속적으로 좀 분석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자, 지금 마스터님 저희 방송 중에 $65 후반에서 다시 또 중반대 가격대까지 깨졌습니다. 현재 부분에서도 좀 매도 칠 자리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자리는 이제 저가잖아요. 65.20대. 그러니까 $65를 깨지 못하겠다면 20대가 지지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딩 시에. 그 다음에 오늘 최대 가능성이 64.80자리하고 50대에 있다 그랬죠. 자, 우선 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크루드오일은 오늘 오전에만 잠깐 매매를 했었습니다. 66.10을 목표로 저희가 80대에서 매수를 잡고 끌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익절을 중간중간에 다들 올려서 잡으라 그랬죠. 근데 한 6개 정도를 덜 치고 끝난 상태였고요. 대신 얘네들을 매도 홀딩하고 계시는 전략가들 계시죠.
저희 방에. 그 이유는 저희가 매도를 68.50, 그 다음에 매수는 64.50대부터 시작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68.50대에서 저희가 매도를 잡고 30부터 50 사이는 다들 매도를 걸고 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롱포 일부 시청자분들, 일부 같이 하고 계신 분들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거의 다 무포로 관망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뭐냐면 68.50을 찍고 나서는 추가적인 매도 그림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얘네들 일봉상에서 그림이 깨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야기는 얘네들 추세 지지력을 못 버틸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매수를 바로 돌려서 $70를 가봤자 그 이상 추가적으로 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67 무너졌죠. 자, 핵심 그렇죠. 66.50대가 다시 올라오면 매도치긴 좋겠죠. 그 위에를 맞고 분할이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수익은 줄 거니까. 하지만 이미 출발한 상태고요. 그렇다면 추세를 깨졌기 때문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 구간들 매물대가 이미 $61 열려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저항점이 $65겠죠. 자, 우리가 매수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매수하는 거 $65가 깨진 다음에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지 분할을 해서 $65 아래에서 오래 놀더라도 $65 확인은 언제든지 다시금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단가를 그 아래다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65.20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못 깨고 있죠. 그 다음 미장 시작되고 있습니다. 딱 봐도 얘네들 혼조세 중심 자리에서 건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게 가장 현명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매수 받겠습니까? 매도 받겠습니까? 아직 미장 초반입니다. 미국 애들이 돌리겠다는 확신 못 가질 거라고 봅니다. 이런 그림에서. 자, 그렇다면 매도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저가에서 저가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반등을 주면 때려줘야 되는데, 사실은 반등하기가 지금 상태가 어렵죠. 제가 이렇게 사인 드렸습니다. 오늘 얘네들 10까지 가서 얘네들 윗자리 못 먹더라도 66.50대가 오면 매도를 꼭 치자. 근데 얘네들이 10을 못 치고 내려왔기 때문에 매도를 그냥 연다. 바로 연다. 그래서 대신 여기서 중간에 $65에서 익절을 한 물량들 다시 재매도 쳐도 되냐? 누군가 물어보셨습니다. 자, 재매도는 우선은 그냥 끌고 가고, 재매도는 오히려 66.50대 이상 올라올 때 그때 일봉상에서 저항을 맞고 치자. 그렇다면 한마디로 얘네들은 추세를 깼기 때문에 추가적인 오늘 그림에 더 갈 거냐에 대한 문제겠죠. 하지만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지수, 그러니까 지수 전 하루 전에까지는 칠 수는 있죠. 하지만 얘네들 깨지 못하면 얘네들은 다시 보합 들어가게 될 거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되겠죠. 보합이란 거는 66.50이 확산의 중심으로 보이고 수렴의 중심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냥 관망입니다. 저가에서 신저가에서 오늘 $65를 깬다는 확신이 없다. 가능성 있지만 저도 확신 못 하거든요. 저한테 지금 신규 배팅하라면 하지 않습니다. 왜 합니까, 이걸? 올라올 때 기다리든지 아니면 얘네들은 오히려 빠진 애들을 반등을 노린 게 더 낫다. 특히 미장에서도 추가적인 급락이 있을 때 새벽 서너 시 이후에 되돌림 보는 게 낫겠죠. 차라리 그렇게 매매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얘들을 깨기 위해서는 큰 반등을 안 주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길을 쓰고 기다려도 잡힐 가능성 별로 없다. 그리고 만약에 얘네들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 자리가 아니라 더 윗자리에서 눌러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갖고 계신 분들 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분할로 해서 단가를 맞출 사람들, 특히 뭐 한 200개 밀려도 신경을 안 쓰신 분들, 그런 포지션들만 구축해서 나가신 게 훨씬 안정감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 매수는 안 잡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매수로 돌리기 위해서는 일봉상의 양봉이 뚜렷하게 섰을 때는 얘네들은 완전하게 돌리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반등을 별로 안 주고 계속 밀 거라고 봅니다. 반등을 주기 시작하면 차익이 나오기 시작하고, 차익이 나오기 시작하면 $67 저항을 인지하고 얘네들이 그 부근에서 재매도가 기다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거의 안 주고 갈 거기 때문에 쫓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힘들죠, 아무래도. 그래서 분할이나 롱포로 끌지 않는 사람들이 싸우기는 어렵다는 것 좀 알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뭐 저희처럼 그냥
추가적인 매도가 있다고 믿고 위에서 끌고 오던지 그냥 추가적으로 분할을 더해서 끌고 가신 분들 말고는 우선은 얘네들 신저가에서의 되돌림이나 그런 것들 보신 게 오히려 오늘은 나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70달러 안착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그리고 여기서 지지가 되고 70달러를 가버리면 할 게 없어요. 왜? 고가를 높이지 못하잖아요. 저희가 리딩할 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반등을 줬다 다시 저가를 깨러 갈 거다. 그래서 지금 실제 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렇게 보십시오. 67달러를 깼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67달러까지 반등하면 바로 뚫어서 위를 가야 돼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오늘 휩써주고 여기 전 고가 근처에서 지지력 보이고 지표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급락이겠죠. 급락 다음에 지표 전에 되돌림 주고 거기서 방향성 만들려고 하겠죠. 한마디로 뭐가 됐든 짧은 구간의 매수에 손절없는 매수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반등시 매도나 아니면 추세선 라인들을 이용하셔서 걔네들 단기적인 그림들의 지지력에 짤막한 구간의 반등 여력들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크루드 지금,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65달러 후반 이탈된 이후에 중반대까지도 빠르게 깼고요. 현재 부근에선 65.25달러까지 떨어지면서 0.70%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말씀해 주셨듯이 65.20달러가 참 중요한 가격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몇 틱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마스터님. 앞으로 좀 보면서 일단 저가에 대해서 좀 되돌림 받는 그 가격대를 좀 다시 한번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기 전에 한 게 오늘 65달러를 깨냐 안 깨냐 싸움에서 65.20, 20에서 뭐 단타 매수 가능한데 이왕이면 64.50대 지지력에서 되돌림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65달러 미장 초반에 이렇게 하다 봉이 한번 빠져버리게 되면 새벽까지 여러분들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려를 가지고 배팅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되돌리더라도 아쉽다 이러시고 오히려 오늘 추가적인 이런 애매모호한 장에서 급락이 있을 때 걔네들 되돌림을 차라리 노리는 게 낫습니다. 항상 되돌림은 30개에서 50개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아시아 시장까지 노리는 게 더 낫다는 전략을 세우시고요. 매물대는 64.50대 깨는지 지지가 되는지 볼 거고요. 80부터 50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80자리하고 50 이렇게 두 자리가 있어서 그래서 80부터 롱포는 매수를 분할로 시작해도 좋다. 하지만 단타분들은 50대 지지력을 받쳐낸지 보고 혹은 이 추세 미장에서 눌렀던 추세가 완전하게 되돌아가서 걔네들 기울기가 급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들 추세라고 하기 힘들고 왜 내려왔을 때 20, 30개는 그냥 한 파동으로 밀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완만한 추세가 형성됐을 때 걔네들 꼭지점 연결해서 걔네들 다시 뚫고 올라온 아이들 지지력에서 배팅 들어가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저가에서 되돌림 보는 게 싫다 그러시면. 그리고 뭐 기준은 명확하겠죠. 여러분들이 65달러 지지력에서 얘네들 받아도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얘네들이 97, 98짜리의 지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 배팅하는 건 자유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선 보는 게 64.50대가 막히면 얘네들은 위쪽 보합이고요. 그 다음에 64달러가 깨져버리면 얘네들은 큰 추세 하락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해가 안 될 만한 그림인데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애기들이기 때문에 아마 64달러 중반 지지력이 가장 중요한 자리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65.27달러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가격대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64.50달러에 대한 지지 여부를 살펴보시면서 앞으로의 추세에도 확인이 되실 것 같은데요. 64달러가 깨진다면 큰 추세로 하방 쪽으로 크게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아래 가격이
가격인 64.50달러에 대해서 가격대가 어떻게 또 지지되고 일단 도표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면서 가격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새 모두 지금 만장일치로 다운에 대한 의견 확인이 된 상태인데요. 자, 외신 쪽에 대한 의견도 역시나 다운이시죠? 네. 네, 지금 오일 가격은요, 아무래도 미국의 오일 생산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오펙이 그리고 증산을 하겠다는 이제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소폭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오일 생산이요,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러시아의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러시아에 맞먹는 수치로 1,047백만,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지금 생산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1,047만 배럴이죠. 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석유 시추 장치도 늘려가고 있어서 지금 총 861개로 기록을 하고 또 2015년 3월 이후 당일 최대치의 이제 지금 수치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석유 생산을 늘려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오펙에서도요. 지금 비공식적으로 토요일 날 이제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공식적인 회의는 6월 22일 날 이제 결정이 되고요. 그 회의 때 어떻게 이 오펙과 그 비오펙 멤버들이 산유량과 또 향후의 방향을 결정할지를 두고 봐야 할 것이다라고 지금 외신 쪽에서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이 회의 때는요, 당연히 산유량 자체뿐만 아니라 이란과 베네수엘라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대응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역시 로이터의 보도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러시아의 가장 큰 오일 생산 업체인 로스네프트라는 회사가요. 이제 만약에 이 그동안에 해왔던 석유 생산 제한이 좀 해제가 되면 하루 이제 이틀 동안에 한 7만 배럴을 재생산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고용지표 호조 속에서 증시도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긴 하는데 여전히 지금 오늘의 새로운 이슈가 뭔가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이전에 있었던 일들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미국의 오일 생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또 오펙이 이제 감산을 좀 해제를 하면서 증산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늘 외신 쪽에는 새로운 소식들보다는 좀 구체적인 것들로 언급이 돼 있고요. 그래서 소폭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할 것 같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원유 생산량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공급량이 계속적으로 최대다라는 의견 외신 쪽에서의 뉴스도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석유 수출 장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861대로 최대치로 기록이 된 상황 속에서 일단 공급량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하락 요인으로 현재 부분에서 시황적으로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크루드오일이 계속해서 빠지면서 65.07달러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앞서서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64.50달러까지도 금세 좀 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추세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기준 가격대 전후로도 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65달러 초반대까지 밀렸다라는 점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좀 살펴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자로 계속해서 좀 질문들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도 이 질문이 꾸준하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끝자리 4952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마스터님, 브렌트유도 한번 봐주세요. WTI랑 스프레드 차이가 크다던데 더 급락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지난주에 이 브렌트유와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에 대한 갭이 11달러로 최대치로 좀 벌어졌다라는 뉴스 함께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자, 지금 현재 부분 브렌트유 먼저 확인하고 질문 내용 함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크루드오일에 대한 부분은 65달러 초반대까지 밀렸고 지금 브렌트유 같은 경우 75.73달러입니다. 좀 꽤 많이 벌어진 스프레드를 확인이 되시는 것 같은데 오늘장 브렌트유도 1% 넘게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격차가 꽤 많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마스터님, 지금 브렌트유는 8월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갭 차이가 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또 투자를 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바라볼지에 대한 부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뭐 그림, 뭐 스프레드 매매를 특별히 하신 게 아니라면 우선 뭐 그렇습니다. 그 갭이란 거는 우리 그 크루드오일만 봐도 월물별로 갭들이 계속 달라지죠. 변동성에 그렇죠. 대한 문제입니다. 변동성에 대한 문제고 우선은 방향성들은 일부 비슷해 보입니다. 우선 추세를 맞고 밀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약간 혼조세 구간이죠. 지금 뭐 추가적으로 제가 이거는 계속적으로 매매를 아직은 안 해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안 봤기 때문에 지금 그림상으로 보자면 잠시만요. 네. 우선 사실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얘네들은 더 밀려야 됩니다. 훨씬 많이 밀려야 되고요. 사실 얘네들이 크루드오일하고 연동돼서 흐른다면 크루드오일은 걔네들은 61달러까지 가야 되는 그림처럼 얘네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차 저항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1차 저항은 그렇죠. 아마 72달러까지를 열고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가능성까지를 열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림도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물론 얘네들이 왜 그러냐면 갈 때도 더 급하게 갔기 때문에 물량들이 빨리 나오는 거죠, 해소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프레드가 얘도 스프레드라면 스프레드가 발생되고 추세도 거기 얼추 맞네요. 예. 그 정도의 눌린 구간까지를 가능성을 보고 계신 게 맞고요. 아직 뭐 추세가 오늘 당장 여기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 지금 75달러를 깨고 이 아래 구간으로 다시 껴차는지를 중요하게 보시고요. 그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급락이 계속적으로 예상이 되는지. 네, 급락이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마디가를 좀 나눠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75달러에서 근다에서 얘네들을 쫓아갈 수는 없죠. 어차피 혼조세 들 거라고 봅니다. 혼조세 들 거라고 보고 걔네들을 추가적인 급락이 있을지 없을지를 보기 위해서 얘네들이 지표를 기다리는 거죠. 지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크루드오일도 그렇고 얘네들도 그렇고 여기서의 매도를 치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생길 만큼 그냥 매도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뭐 잘못될까봐 무서워서 못 치는 거지 얘네들 아래 하단부를 다시 테스트할 거에 대한 거는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그거겠죠. 오늘 크루드오일이 64.80에서 90대 정도만 지지되고 부합을 띄면 쟤네들은 저 자리를 65달러를 버틸 거고요. 한마디로 추세 지지력들은. 네. 그 얘네들이 5차 생겨서 여튼 64.80부터 50 사이를 지켜낸다면 네. 같이 마디가를 위에서 지켜내겠죠. 위에서 지켜내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직은 좀 혼조세 보시는 게 낫고요. 76달러까지. 네. 그리고 만약에 이변이죠. 사실 오늘 그걸 64달러를 깨고 간다는 거는 이변이고요. 나올 확률은 좀 낮다고 보는데 세력들이 그 가능성을 낮을 때 움직인 거죠. 특히 5월 달에 그렇습니다. 작년 5월 생각하시죠. 오전 어린이날 때 10시, 12시에 150T, 200T를 갑작스럽게 추가적인 급락들을 줬었고요. 우리도 이번에 5월 4일날, 5월 5일날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죠. 5월 달에 그런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그걸 역이용하는 건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거 64.50을 보시고요. 그래서 마디가를 한번 끊어서 보십시오. 이걸 확정 짓고 싸우는 거 사실 이 그림에서는 말이 안 되고요. 정이 났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분석할 수 있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자리는 보이나 그리고 이 추세선 자리 말고도 복잡한 계산상에서 나오는 자리들도 보이나 얘네들이 깨겠다 안 깨겠다는 결정했으면 걔네들은 깬다고 우리가 저가에서 배팅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얘네들 그림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추가적인 배팅이 나오는 걸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큰 그림상에서의 만약에 얘네들이 주봉상의 그림을 분석하고 우리가 월물이 없는 애들로 배팅한다면 얘네들은
추가적인 밀릴 가능성이 있는 그림이라고 네.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해드리는 순간에 지금 크루돌 같은 경우에는 65달러가 살짝 또 깨졌었던 상황이었거든요. 64달러 후반대까지도 이탈이 됐었던 상황인데, 뭐 앞서서 마스터님이 짚어드렸습니다. 64.80과 90에 대해서 지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되돌릴 수 있는지 가격대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일단 뭐 말씀을 하신 대로 64달러 후반대가 좀 지켜지고 난 이후니까 다시 올라오면서 65달러 초반대까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렌트유에 대해서는요, 72달러까지도 이탈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뭐 크루드오일과 같은 흐름으로 연동이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까지 저희가 이슈 점검을 살펴드렸고 전략까지 또 짜드렸는데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인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장 1,300달러 전후로 움직임이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지금 가격대는 1,290달러 후반에서 좀 지지가 된 이후에 다시 한번 1,300달러가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마지막 이슈 골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골드도 역시나 다양한 의견이 나왔죠. 마스터님이 지금 관망해주고 저는 다운이고요. 외신 쪽에서는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뭐 앞서서 외신 쪽에서도 이제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유동성에 대한 뭐 이동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이나 골드에 대해서는 좀 긴 추세나 뭐 최근 추세로 봤을 때 좀 매력 포인트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스터님 관망이시잖아요. 네. 뭐 골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얘네들 뭐 그냥 달러 인덱스가 사실은 채널로 유지를 하면서 잠깐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이 크게 없어서 얘네들이 매력적으로 움직이긴 합니다. 보합권에 명확하게 보합권이다 설정이 됐을 때 골드가 많이 움직이죠. 사실 오늘 저희가 사인 뭐 드렸습니까? 1,295달러 매수에 1,320 몇 달러 드렸나요? 그랬죠. 1,420달러. 아까 오기 전에 뭐 이 구간들 1,300달러 한번 체크하고 추세 저항이니까. 그리고 매도도 뭐 20대 이상에서 치라 그랬죠. 그래서 눌림. 그래서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뭐 얘네들은 이렇습니다. 얘네들 추세가 넘어가서 얘네들 지지력에서 배팅이 들어왔고 그거 우리가 봤었던 거죠. 그 다음에 매도로 밀릴 때 아래 구간 지지력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얘네들이 이렇게 위아래 확산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로하고 골드를 배팅하는 게 위아래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고가에서 고가를 약간 높일 때, 그 다음에 낮을 때도 신저가 낮출 때.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이렇습니다. 얘네들은 우선은 얘를 깨고 내려왔죠. 이 매물대를 깼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달러 강세를 보기 때문에 얘네들 깰 거라고 보는 거였고, 그 다음에 깬 다음에 얘네들을 함부로 못 깨고 달러가 되돌릴 걸 보고 우리가 매수로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뭡니까? 추세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매도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아까 혼조세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세 지지력에서 보합권을 띄고 있습니다. 매물대도 그 자리에 있는 거죠. 1,300달러 초반에 이미 중심 자리를 형성하고 혼조세 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저항 혼조세일 때 그냥 혼조세 띄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굳이 오늘 그림 저희가 보는 건 끝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 실제 사인 드리고 목표가까지 이미 오전 중에 결정해서 드린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전에 몇 시부터 움직였습니까? 얘네들 시간을 딱 보아하니 우리가 사인 준 다음에 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유럽장부터 매수로 가서 미장 때 되돌림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되돌림이 어디입니까? 얘네들 중심입니다. 그럼 중심 지지력입니까? 모르죠, 여러분들. 그러면 얘네들 중심 지지력 안에서 깨냐 마냐를 결정할 때는 얘네들 혼조세를 듭니다. 자, 매도를 깨기 위해서도 얘네들은 반등의 매도고, 매수를 가기 위해서 얘 지지력에 뚫고 잠깐 눌렸다 뚫죠. 자, 오전의 그림보다 변동성 낮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네들 배팅하실 거면 추세 저항을 막고 배팅한 거 아니라면 오늘은
그냥 좀 자제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굳이 하실 거면 $1,300 안착에 실패 1,300달러 중심의 혼조세 배팅을 하신 게 낫다. 그래서 오랜 시간 기다려서 변동성이 있을 때 다시 추세 저항을 막고 밀리는 거에 배팅을 하고 고가를 제약을 두고 얘네들 손절을 잡고 하시는 게 좋다. 네. 그러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관망하시라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현재 저희가 이슈를 접어드렸던 소식도 고용지표 호주의 현재 좀 혼조세 보이고 있는 골드에 대한 모습과 지금 가격대에서는 관망에 대한 부분도 더욱더 유효한 포지션이다라고 마스터님이 함께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골드까지 마스터님의 현재 시장의 맞춤 전략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신세계 방송을 통해서 선재 마스터님의 실시간 리딩 방송 궁금해하셨던 분들이라면요. 지금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무료 이용권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접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무료 이용권 나가고 있으니까 실시간 리딩 방송 궁금하셨던 분들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계속적으로 무료 이용할 수 있는 7일간의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에 대해서는 현재 관망에 대한 의견 선재 마스터님 함께 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골드는 다시 1,301달러, 1,290달러 부근에서 좀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외신 쪽에서는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되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린 골드에 대한 업은요, 좀 단기간의 좀 업이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드 가격은요, 이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또 약간의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위험 자산에 대해서 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때도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담대해져서 별로 안전 자산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그럼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은 아주 소폭 반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외신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전달을 해드리다 보면 이 외신 소식도 이제 업데이트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해외 선물이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1분 또 5분 뭐 너무너무 이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사가 그 속도를 좀 따라잡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골드 가격이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미국의 지금 이제 무역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약간은 소폭은 반등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골드 가격을 계속해서 좀 압박을 할 것이고 또 달러를 지지를 할 것이다라는 소식도 같이 동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골드는 이제 안전자산의 대표 이제 격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이 이제 서서히 뭔가 좋아지는 것들이 있어도 이 골드가 갑자기 급상승하기에는 그 정치적인 이슈나 여러 가지 위험들이 완화가 되는 속도랑 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드 가격이 급상승하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긴 오래 걸린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약간의 반등 후에 5월 달에 찍었던 다시 5월 21일이죠. 1281.76달러를 최저치 다시 찍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전문가 예상도 지금 로이터에서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이런 금리 인상 전에 이제 그 방어적인 이런 이제 거래가 골드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건 매우 일반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 전이기 때문에 좀 골드 가격에 있어서 조금 골드에 어떻게 보면 야망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 짧은 기간일 수 있다라고 또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보면은요, 투기적 순매수 건수가 4월 말 이래로 가장 많은 61,235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CFTC의 지금 전망치인데요. 일단은 이제 이 연준의 금리 발표 전까지는 골드가 약간의 소폭 반등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외신들의 보도가 들어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 지지, 금리 인상, 또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지정학적 이슈에도 담대해진 배포가 커진 투자자들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인기는 그닥 크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에 달러 지지가 되고 있는 현재 추세 속에서 금에 대한 부분, 안전자산, 골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앞서서 마스터님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도와주셨고요. 일단 외신 쪽의 시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워낙 뭐 달러가 고점에 대해서 좀 단단하게 좀 지지가 되고 있고 또 다음 주에 있을 FOMC 그리고 앞으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까지 좀 힘을 얻으면서 골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압박을 받아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1,300달러에서 또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까지 저희가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이슈까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렸는데요. 이제 시간이 개장한 지 1시간이 조금 더 지나간 상황입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에 뭐 크루드오일 가격대 빠짐과 좀 동시에 지수에 대해서도 고점을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높이지는 못하고 이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743포인트 선으로 0.29% 상승세만 유지되고 있고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좀 가격대 눌린 상황입니다. 7,115.50포인트로 0.42%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실까요?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씩 올라가는 반등을 보였습니다만 이내 또 빠지면서 1.17100달러까지 좀 밀리네요. 0.35%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드린 골드는 다시 한번 또 1,300달러가 깨지면서 1,299.7달러 선으로 0.15% 강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5달러가 이탈이 됐었습니다만 다시 회복이 됨과 동시에 초반대 가격대는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65.2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이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크루드오일의 좀 변동성과 함께 지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고 있지 않고 이내 좀 눌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로 FX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까지 저희가 말씀드렸고 골드까지도 전략을 나눠드렸는데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에서 좀 추가적인 뉴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제가 잠시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창 지금 트위터를 하고 있는 시간인가 봅니다. 지금 계속해서 트위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뭐 국내 정치적인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무역 관련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화면을 좀 못 보여드려서 아쉬웠는데요. 지금 보면은 중국이 그동안에 이 대두에 대해서 16% 관세를 부과해왔고 또 캐나다 역시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 너무나 무역 장벽이 높았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나 지금 미국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너무 잘못된 나쁜 무역 거래를 해왔다. 그래서 이제는 이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이야기로 하나가 더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농부들이요. 그동안 15년 동안 너무 잘 해왔습니다. 물론 미국의 농부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멕시코, 캐나다,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이 미국의 농부들을 아주 불공평하게 대해왔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무역 전쟁, 무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인데 이제 무언가를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높은 무역 장벽들, 즉 미국의 농부들에 대한 장벽들 그리고 다른 뭐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바뀔 것이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무역 적자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계속해서 이제 열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트위터를 계속 올리는 거를 봐서는 수일 내로 뭔가 또 이제 좀 뭔가 결정 사항을 또 내놓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 지수표 때문에 지금 월요일장이 좀 같이 계속해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전문가들은 미중 지금 무역 분쟁이 상당히 긴장 상태가 높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마 미중 무역 상태에 따라서 아마 좀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현재 부근에서의 트위터로 트럼프 대통령의 소식도 함께 전달해드렸고요. 문자 질문 빠르게 저희에게 짚어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자리 2605님 보내신 문자인데요. 갓선재님 천연가스 좀 봐주세요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자, 지금 천연가스에 대해서 굳고 이렇게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94 이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네, 롱포를 봐야 되는지 우선은 천연가스 이렇습니다. 우선 이 구간들은 가로저항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우선은 얘 때문에 그렇죠. 얘 두 개 꼭지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구간들 지지력이죠. 자, 우선은 어딘가를 바로 돌파하기 좀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이 중심 지키고 싸우는 그림들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렴 보시고요. 수렴 돌파 이후에 방향성들 보신 게 낫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에서 볼 그림이 있을까요? 자, 우선은 같죠. 크루드오일처럼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만들고 있으나, 우선은 아래 구간들 지지력 한번 정해진 이후에, 그 다음에 매물대, 보합 구간에서의 위아래 혼조세. 그렇다면 지금 여튼 이 구간에서 아까 틱에서 보는 것처럼 추세가 넘어간 이후의 방향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그게 가장 현명할 것 같고요. 지금 딱 얘를 제외하면 수렴에, 그 다음에 수렴 기울기 중심을 계속 연결해 나가면 걔네들 매물대가 지금 그냥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냥 뭔가를 기다리는, 혹은 얘네들 크게 매수 매도를 크게 안 움직여도 될 만한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렴 구간을 돌파한 이후에 배팅하는 게 여러모로 더 나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굳이 이 구간에서 하실 거면 우선은 반등 매도 위주로 보신 게 낫겠죠. 우선 네. 미장에서부터 밀렸기 때문에 그렇게 네. 보신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천연가스에 대해서 현재 빠지는 가격대에서의 전략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월요일장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신세계 함께 했는데요. 마스터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요즘 수익하고 상관없이 얘네들 움직임들이 갈팡질팡하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분들과 함께 해서 그런지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선 차트가 시원시원하게 안 움직여주기 때문에 오랜 시간과 그 다음에 본인만의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목표를 두고도 50만 원 따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150만 원의 수익이 나오는 구조죠. 그 다음에 2시간 들고 있어서 $200가 수익이 난다면 5시간 들고 있어도 $250 수익밖에 안 나는 구조로 움직이는 형태입니다. 한마디로 한 파동 자체가 긴 형태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모르는 입장에서는 하루 온종일 추세처럼 움직일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모든 게 갇혀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익절 따라가는 것과, 그 다음에 보합권에서 모르겠다면 매도는 신고가 매도, 매수는 신저가 매도를 대응하시고, 단가 맞춰서 싸울 건지, 짧은 손절할 건지, 길게 보고 단가를 맞출 건지 미리 결정해서 어중간한 포지션을 좀 배제하시면서 싸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조언도 마지막 말씀으로 또 챙겨드렸고요. 자, 이어서 박나영 캐스터 마지막 소식 함께 할까요? 네, 이번 주에는 이제 G7 회의가 캐나다 퀘벡에서 예정돼 있고, 또 다음 주 6월 12일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예정돼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무역 관련된 이슈들과 함께 또 이런 회담 결과 어떻게 나올지 계속해서 외신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들 여러분들께 내일도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신 쪽의 뉴스들 가장 또 빠르고 정확하게 챙겨드릴 수 있도록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알찬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 말씀드린 내용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